안녕하세요. 2026 SNU 페스티벌 챌린지 조교 이성수 이유진입니다. 어느덧 챌린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슬슬 최종 모델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 동영상 공지로 이렇게 최종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페이스 2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이밸류에이션 프로세스를 다시 강조드리고 이어서 주요 일정과 최종 모델의 제출 방식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팝 이밸류에이션을 전담하면서 느낀 게 많은 이유진 조교가 제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리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선 리더보드 데이터는 원본 K-스페이스도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특성이 같은 점도 다른 점도 있겠으나 트레인 데이터로 풀 수 없는 특성을 저희가 일부러 넣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추론 시에는 이미지 필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점수 제출입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최종 점수도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컨 시간은 전체가 아니라 슬라이스별 시간을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코드 작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리콘 이발점 파이는 채점 하네스라서 변경하시면 안 되고 추가로 리컨 이발점 파이가 불러오는 매트릭점 파이의 함수도 당연히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리컨 이발점 파이를 수정하지 않고도 테스트 파트를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모델에 맞춰서 코드를 돌리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번에 추가된 건데 리컨 이발점 파이에 보시면 프랩 볼륨이라는 함수랑 리컨 슬라이스라는 함수가 나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직접적인 리컨스트럭션은 반드시 리컨 슬라이스 내에서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GitHub에 질답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숙지가 안 되면 부족한 경우 실격될 수도 있고 과할 경우에는 미세하게 점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리더보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채점용 추가 데이터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비율은 4대 6으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 시간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30번 측정해서 최소값을 취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정과 제출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 표에 나온 대로입니다. 8월 5일 날 이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일 텐데요. 팝 이밸리에이션의 결과가 나오고 이와 함께 다섯 번째 GPU 재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GPU 재할당은 8월 10일이고요. 그리고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리더보드가 프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13일 자정 순간의 점수만 보이게 되고 새로 업로드를 하셔도 다른 사람은 그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 팀의 점수는 확인이 되고요. 최종 제출은 정확히 8월 20일까지, 즉 21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열흘간 제출물에 대해 저희가 검사를 진행한 뒤에 대망의 8월 31일 오전 10시 수상자가 이메일을 통해 발표되겠습니다. 최종 제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5등에서 20등 사이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15개 팀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출할 때쯤 되면 리더보드가 프리즈돼서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 팀이 프리즈 직전에 15등 이내였다. 이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프리즈 직전 15등 점수를 넘었다. 이래도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서 아래는 신설이 된 건데요. 이게 순위권 팀만 수상 내역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참여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 인증서 발급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서에는 여러분 참여 사실 증명과 함께 리더보드 점수와 등수까지 기재가 될 겁니다. 당연히 팀명하고 이름도 포함이 됩니다. 팀명 재밌는 팀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인증서가 필요한 팀은 최종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등수가 15등이 안 되더라도 누구나 최종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GPU 할당 이후에 서버를 갖고 계신 팀만 저희가 최종 제출을 받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최종 제출물을 만드는데 서버가 필요하니까요. 물론 서버가 회수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8월 9일에 이미 최종 제출 준비를 다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출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제출 방법입니다. 무엇을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매우 중요한 재현성 관련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꼭 숙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해 주셔야 하는 항목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위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최종 제출에 앞서서 제출할 모델로 얻은 최종 점수를 공개 리더보드에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아마 그때쯤이면 프리즈가 될 거긴 한데 저장은 되고요. 또 21일부터 다시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최종 점수는 반드시 베슬 서버에서 리컨 이발전 파일을 통해서 얻은 것이어야 하고요. 따라서 인퍼런스 타임도 2000밀리초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얻으셨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2000밀리초를 넘어도 그 값 그대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 21일 날 저희가 보게 되는 리더보드에 남아있는 것은 2000ms가 아니라 각 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부터는 실제 제출입니다. 모델 체크 포인트, 즉 파라미터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건 1번 점수를 얻을 때 실행했던 바로 그 모델이어야 합니다. 3번 코드입니다. 2번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트레인 코드와 2번 모델에서 1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밸류에이션 관련 코드를 압축해서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압축 파일에는 어떻게 트레인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힌 리드미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실행에 앞서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requirements 파일도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해 두셔서 최종 제출용 모델은 단일 스크립트로만 쭉 실행해도 결과가 딱 나오도록 세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제출 모델을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4번. 3번 코드의 실행 방식과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디시전 포인트라던가 간단한 모델 설명이라던가 하는 걸 포함한 설명 동영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PT 파일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가 종종 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될 이제 수상자 동영상, 이제 작년 영상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거랑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퀄리티 신경 안 쓰고 이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모델의 학습 가능성과 재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성 관련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종 점수는 외부 데이터나 외부 모델 파라미터 또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와 팀이 사용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현 가능한 결과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출된 모델은 실제로 주어진 서버에서 처음부터 학습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서버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필수는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읽어드리면 모델 셀렉션에 리더보드 점수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즉, 우열을 알 수 없는 여러 모델 중에 최종 제출 모델을 선택할 때 각각의 리더보드 점수를 직접 계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모델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인데요. 실제로 베이스라인 코드에서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베스트 모델.pt를 내게 되면 이게 보장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확인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가 대놓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모델 셀렉션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수준만 아니라면 별도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제출해야 하느냐? 크게 이제 위에 세 줄입니다. 첫 번째, 베슬에서 최종 학습용으로 실행하실 터미널을 끄지 말고 남겨두세요. 터미널에 실행한 내역이 있으면 터미널에서 학습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니까요. 두 번째, 최종 학습으로 출력된 로그를 저장해 두세요. 이건 이왕이면 사전에 모델의 로그 파일 만드는 걸 구현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미 늦었다 싶으면 최대한 터미널에 나와 있는 로그 텍스트를 복붙해서 그때그때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세 번째, 랜덤성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반 서너 개의 에폭을 다시 돌리셔서 동일하게 저장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뭐 노업이나 팀웍스 같은 걸 이제 이용을 하다가 너무 이르게 최종 학습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출할 때 봤을 때 터미널 출력이 따로 없을 수가 있죠.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베슬 서버에서 아무리 다시 돌려도 비트 수준의 재현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드를 고정했고 어디서 고정이 되지 않아서 베슬 서버에서 실행을 했음에도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지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문서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거랑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종합 검증을 진행할 겁니다. 추가 증거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기에 앞의 기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사용량 그래프랑 타이밍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출물을 완성하셨으면 저희 챌린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모델 체크 포인트는 용량이 꽤 되다 보니까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써서 원래대로 저희 챌린지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제출물을 사용하고 계신 베슬 워크스페이스에 잘 정리해서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서버예요. 이게 후자가 참여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실 거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쪽으로 다 제출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으로만 제출하셔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요. 서버로 그대로 제출하시려면 이메일 본문에 어떤 서버에 어디에 모델이 있는지 꼭 기재를 해주시고 관련이 전혀 없는 파일은 지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파일이 손상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위해서 체크썸을 이용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양식입니다. 이건 그냥 읽고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양식 안내 드리면 여기 중괄호를 그대로 남겨두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이 위치에 적어달라는 뜻이고 이 중괄호를 무조건 표기를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괄호는 지워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만 내용을 채워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유진 조교가 제출물 준비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팝 이밸리에이션 제출물을 실제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특정 팀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제출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불일치 문제인데요. 일부 제출물들은 안내된 파이터치 버전과 실제 코드에서 요구하는 버전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명시된 버전이 지원되지 않는 API가 호출되면서 학습이 에폭 제로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numpy 2.x 환경에서 저장된 체크포인트들이 numpy 1.x 환경에서 불려오는 과정에서 로드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체크포인트에서 학습을 이어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리퀘스트와 같이 실행에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가 requirements.txt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종 제출 전에는 실제로 사용한 파이썬, 쿠다, 파이토치, numpy 버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패키지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키지들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이제 학습이나 이제 제한성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멈추게 되면 조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경로 하드코딩 문제입니다. 일부 코드와 야말 설정 파일에서는 워커스페이스 또는 root 데이터 리더보드와 같이 특정 데이터 서버 경로가 직접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교에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 데이터 위치에 맞게끔 각 팀의 설정 파일과 실행 스크립트를 직접 수정했어야 합니다. 최종 제출에서는 데이터 경로와 출력 경로를 코드에 고정하지 않고 데이터 루트와 out direct와 같이 명령을 인자나 환경 변수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축 파일 구조의 문제인데요. 윈도우가 압축한 일부 제출물들은 파일 경로가 역슬래시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리눅스에서 정상적인 디렉터리 구조로 풀리지 않았고요. 그 결과 필요한 모듈을 찾지 못해서 이제 모듈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maxcos x나 이제 ds 스토어 같이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되어 제출물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압축 파일은 가능하면 리눅스나 맥OS 환경에서 생성하고 이제 제출 전에는 리눅스에서 정상적으로 압축이 풀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행 파일과 모델 구성에 대한 설명 부족인데요. 일부 제출물에서는 reconstruction Python 실행을 해야 하는지, reconstruction evaluation Python을 실행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행점을 확인할까지 여러 번의 실행 실패가 발생하였는데, 또한 이제 모델 수, blend, acceleration, 별, routing과 같이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어떤 경로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리드미에 작성되지 않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서만 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드미 최성단에서는 실제 실행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모델의 파일의 이름, 배치 경로, 적용 대상과 적합 방식을 표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인데요. 일부 팀에서는 초기 학습 로그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교가 서버에서 실행한 초기 로스 커브가 실제 제출 당시 학습과 같은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제출지는 40GB GPU에서 학습했지만 제출된 학습 스크립트는 8GB GPU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스크립트가 실제 제출 가정치를 생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결정학적으로 실행을 사용하였지만 GPU나 이제 실행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종 제출 시에는 실제 가정치를 생성한 학습 명령과 설정을 이제 제출하고 초기 에폭 또는 초기 스텝의 학습 로그도 함께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게 제한되지 않을 수가 있다면 사용한 시드 설정과 비교 설정 모두 리드미에 명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델 딜리버리와 이제 무결성의 문제인데요. 이제 대용량 체크 포인트들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전달했지만 체크섬 없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원문과 동일한지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파일명에 공백과로 한글이 포함되어 실행되는 스크립트에서도 이제 경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 반면 팝 이밸루에이션에서는 샤256과 함께 제공된 팀들은 체크 포인트들을 다운로드한 직후 파일의 무결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파일명에서 가능하면 영문 숫자 언더스코어를 사용하고
외부 링크로 체크 포인트를 제출할 경우에는 SHA-256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교가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고요. 먼저 환경 정보에서 실제 사용한 파이썬, 쿠다, 파이토치, 쿠다 빌드 버전, 그리고 넘파이, 메이저 버전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들은 환경과 저장한 환경과 불러오는 환경의 넘파이, 메이저 버전도 이제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전체 패키지 정보는 pfreeze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데이터 경로와 출력 경로를 코드에 고정하지 말고 외부 인자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bash reproduce.sh 데이터 루트와 같이 하나의 명령으로 reconstruction 과 스코어링 모두 완료되어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파일에는 공백 괄호 또는 한글 사용을 피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앙상블 모델 숲 그리고 애설레이션 벌 라우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어느 경로에 배치하고 어떤 입력을 적용하는지 리드미에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파일은 리눅스 또는 맥 OS 환경에서 생성하고 역슬래시 경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드미에서는 전체 디렉토리 구조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제형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조출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조출 전까지 학습, 실행명령 모델 파일, 리드미와 학습 로그를 한 번씩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대회를 진행하면서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며 다들 최종 파이널 제출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